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세포와 단백질 그리고 수용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50대 그리고 40대이신 분들은 수용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수용체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읽고 어렵다. 왜 이렇게 바이오와 관련된 거고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이런 용어를 모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중학교 학생들 수용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하고 당연히 고등학교 가면은 이 수용체에서 어떻게 이제 단백질들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세포 안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생을 뛰어넘고 고등학생을 뛰어넘어서 투자자까지 대학생들도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분자생물학 쪽이고요. 분자생물학 쪽에서 우리 의학들이 타겟팅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단백질 그리고 수용체라는 그러한 중간 단계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포를 보고 계십니다. 세포를 반으로 자른 겁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세포가 수조 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빡빡하게 이런 공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 형태는 똑같습니다. 축구공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야구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축구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공을 보면은 겉에 올챙이 같이 생긴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누운 올챙이가 있어요. 이걸 보면 인지질이라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기름 두 막이 씌어져 있구나. 여러분들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약간 물렁물렁 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 움직이기도 하고요. 저런 인지질들이 빽빽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콜레스테롤을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저 인지들 사이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들이 기둥처럼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역할을 하는 거죠. 핵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핵 안에는 세포질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단백질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세포 크기는 여의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이 있습니다.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지질이 여기는 사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핵 안에는 엄청나게 귀중한 게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DNA가 저 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염색체는 그 안에는 DNA가 실처럼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용체라는 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인지질 이중층 막에 저렇게 손으로 이제 벌린 형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저걸 보고 수용체라고 하는 거고요. 세포 안쪽하고 세포 바깥을 이어주는 어떤 거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안테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테나는 지금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평소에는 이렇게 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 전달 물질이 오면은 싹 오므러들어서 받아들이는 거죠.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조 개, 수십조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 다가 일치된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일을 해라 라는 신호를 각각 전달하게 됩니다. 저 신호 전달 물질도 일부 지방질이긴 하지만 단백질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 신호 전달 물질도 단백질, 수용체 역할을 하는 저 안테나도 단백질.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신호 전달 물질을 받아들여서 보시면은
신호 A 단백질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 받아들인 신호가 다시 그 단백질이 B에 전달을 하고 또 C로 전달됩니다. 이 전달 신호는 확산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예를 들어서 100개, 1000개가 가는 겁니다. A 1개에서 B 1000개에 가고 이 B 각각의 1000개에서 또 수만 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들이 각자 일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을 만들 때는 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저 핵 안에서 하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단백질들은 신호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 안테나 집 안쪽에 있는 그 C 말단이라고 하는데 P가 붙어 있는 저 부분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활성화가 되면은 그 신호를 받고 단백질 A가 옵니다. 그래서 그 수용체의 뿌리 부분에 닿게 되는 거죠.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닿게 되고 다시 B에 전달되고 B가 C, C가 이제 전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핵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실 수는 있지만 거의 다 배운 것들이고요. 한 5개만 보지 않은 겁니다. 핵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세포고 저 보이는 미토콘드리아하고 리소솜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것들은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외에는 딱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소포체, 조면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입니다. 이 3가지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단백질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단백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여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에는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여의도의 주인공은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핵도 그 안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모든 활동을 영위해야 되는 거죠. 대신 당분이라든가 지방질이라든가 아까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은 밖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것들만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삶은 핵 안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신호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저 세포 안에서는 누군가는 기능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의 종류는 1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저 세포 안에서 열심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그 단백질은 누가 만드냐? 바로 저 핵에서 출발을 합니다. 핵에서 DNA를 보고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핵, 조면소포체, 리보솜, 골지체가 가장 중요한 세포의 주인공인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말씀만 여기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지금 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자생물학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소위 지금 나오고 있는 코스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대부분의 약들이 어떤 기전으로 약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을 공부하시면서 이 기업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페이지고 메커니즘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 핵을 보십시오. 핵에는 유전자가 보이십니까? 유전자가 꼬여 있고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과정, 이 과정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 메신저 RNA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메신저 RNA는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면 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질 4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구멍이 있어요.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그
그 구멍으로 살짝 빠져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빠져나와서 열심히 올챙이 같이 생긴 그 메신저 RNA가 이동을 해서 리보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모양의, 지금 크기는 작게 그렸는데요. 그 알갱이 같이 생긴 것들이 조면 소포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일부는 세포질에 둥둥 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리보솜이라고 제가 이제 그려놨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메신저 RNA가 올챙이처럼 보이실 겁니다. 길게 올챙이처럼 보이고, 그 올챙이처럼 보이는 메신저 RNA가 리보솜이라는 위아래 이렇게 짝을 맞춰서 있는 일양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는 리보솜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염기서열 세 글자당, 염기서열이란 개념은 나중에 이제 핵의 전사 내용을 배울 때 따로 배울 텐데요. 어찌됐건 글자 세 글자당 아미노산 한 개를 번역해내는 겁니다. 세 개의 염기서열이 들어갈 때마다 위에서는 신기하게도 아미노산이 딱딱 번역돼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풍선처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메신저 RNA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 메신저 RNA의 이름이 1273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미노산이 1273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길게 1000개가 넘어가는 1000개가 넘어갈 수도 있고 2000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유전자가 굉장히 긴 유전자라 그러면은 당연히 폴리펩티드도 길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단백질이 되진 않았습니다. 긴 선으로 되어 있죠. 풍선이 여러 개 계속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보고 폴리펩티드입니다. 펩티드가 여러 개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면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폴리펩티드가 조면 소포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소포체 안에서 마구마구 접힙니다. 접힌다는 표현이지만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수소 결합이라든가 이황화 결합 등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서 붙고 싶은 것들이,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각각 붙게 되는 거죠. 지금 AI로 가장 단백질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AI로 DNA 염기서열을 보고 과연 이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접힐까라는 것을 예측해내는 것이 단백질 공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단백질 접힌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인간들이 DNA 서열을 보고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AI가 해내고 있고 몇 달 전에 보면은 벌써 90% 이상의 확률로 정확하게 단백질 구조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폴리펩티드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분명히 있고 소포체에서 만들어내는 이 결합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확률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아직까지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힌 3차원 구조가 어디로 가냐면 지방 그 주머니에 쌓여가지고 골지체로 이동을 합니다. 소포에 쌓여서 골지체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골지체에서는 뭐를 하냐면 자, 지금부터 너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라 라는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라는 거는 당을 그 위에 붙여요. 이 당 구조가 세포의 이 단백질의 굉장히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논문들로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가 붙여진 단백질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운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10만 개가 넘는 종류의 저런 단백질들은 만들어져서 자기가 일할 곳으로 태그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저렇게 막에 붙어서 안테나처럼 막에서 역할하는 막단백질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막단백질에게 그 신호를 받아서 서로가 전달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옆에 붙어 있는 세포들, 인접한 세포들하고 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빌딩도 저 단백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해내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포와 단백질 그리고 수용체라는 것만 머리에 남으시면 됩니다. 이게 분자 생물학의 거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